공익사업의 발표로 인해서 사업지 주변의 토지 가격이 폭등하지만 보상금은 시세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요. 결국 토지 소유자는 기존 토지의 인근 지역에서 기존 토지와 비슷한 평수의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금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가장 많은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로 개발이익 배제 원칙을 들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러한 개발이익 배제 원칙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관해서는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책정할 때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평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기존에 개발이익 배제 원칙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해당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왜 많은 공익사업지구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보상법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토지보상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들은 토지보상금을 책정할 때 해당 공익사업이 없었을 때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익사업이 발표되면 해당 사업지역 내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땅값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완전히 배제된 보상금을 받아서는 기존 토지의 인근 지역에서는 기존 토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토지를 구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김포 지역의 모 개발 사업의 사례를 본다면 해당 지역 주민분들은 김포에서 150평의 단독주택을 짓고 거주하시는 사람들이 현재 보상평가 기준으로, 즉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인근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의 전세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공익사업의 발표로 인해서 사업지 주변의 토지 가격이 폭등하지만 보상금은 시세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요. 그 보상금에서 세금까지 떼고 나면 결국 토지 소유자는 기존 토지의 인근 지역에서 기존 토지와 비슷한 평수의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발이익 배제 원칙이 실제 보상 실무에서는 정당 보상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은 사업 시행자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돼야 성질이라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정부 역시 토지 소유자에게 있어서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정부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토지보상법과 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토지보상금은 최대한 증액시키고 세금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토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해야 하지만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인근에 다른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부분은 보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지 보상도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자녀지 보상은 청구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가 기한을 놓쳐버리면 영원히 보상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혹시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하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자녀지 보상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보상금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보내는 공문을 잘 읽어보시고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놓친 혜택은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발이익 배제 원칙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정당성이 인정되어 온 개발이익 배제 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인 손해를 최대한 줄이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사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 승인 소송을 비롯해서 다양한 소송에 관한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